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 돈 복사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암호화폐에 투자한 돈이 복사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인데요. 이 돈이 몰리며 각종 범죄까지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벌어지는 각종 논란을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를 검색하자 1억 천금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인터넷 방송자는 초 단위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이른바 단타 거래까지 직접 시연합니다. 80만 원 줄게, 80만 원. 이거 돈 벌기 싫은데. 봐라, 내가 돈 있으면 나는 돈 다 잡은다. 5초 만에 80만 원 벌었네. SNS에서는 추천 종목만 믿고 투자해보라는 정보 공유방과 광고 글도 넘쳐납니다. 유료로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또 따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금 이상은 무조건 버세요. 문제는 이러한 묻지마 투자 심리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투자 정보방 회원비만 받아서 잠적하는 사기 범죄나 유사수신, 다단계 등 암호화폐 관련 범행은 최근 2년 사이 무려 400% 넘게 급증했습니다. 성격이 불분명한 이른바 잡코인이 상장되자마자 수십 배씩 올랐다가 폭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범행의 공간으로 활용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300만 가까이가 여기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니까, 정부의 의무니까. 의견은 분분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적절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지만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규제하고 단속하고 또 투자자 보호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규제만이 답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는 환영이지만 규제만으로 과열을 잡겠다는 건 새로운 자본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식을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한테 하지 마라, 과열이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운 인프라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선택은 시장이 선택하도록 놔두는 거잖아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을 때 업체는 내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규제책에 대한 사회적 견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용어나 성격 규정도 논란입니다. 일단 정부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입장.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화폐든 자산이든 혼탁한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한쪽에서 이 같은 투자 광풍이 몰아치지만 암호화폐는 어느새 일상 속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IT 산업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메타버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가상 세계와 현실이 결합한 가상현실입니다. 최근 전 세계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월 접속자 1억 명을 자랑하는 가상현실 게임이 있죠. 저희도 한번 아바타를 만들어봤는데요. 이 아바타에 옷을 사고 집도 꾸미고 또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코인이 필요한데요. 이 재미있는 점은
이 세계에서 쓰이는 코인을 현실 거래에서 현금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상현실 안에서 부동산 분양을 하고 백화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현금을 쓰는 세상이 이미 해외에선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암호화폐 하면 투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저희가 2달 전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 전해드렸는데 최근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이 비트코인 외 나머지 암호화폐, 이른바 알트코인 열풍입니다. 이 잡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체 코인 점유율에서 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올 초 70%에서 지금은 49%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건 역시 도지코인입니다. 사실 이 도지코인은 이 개발자가 장난삼아 만든 건데요. 하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을 띄우면서 최근 가격이 수백 배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 다른 암호화폐보다도 훨씬 등락폭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높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뚫기 어려운 취업시장, 낮은 임금과 불안한 미래 등 갖가지 이유로 코인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주식과 달리 장 운영 시간이나 가격 제한 폭이 없어 투기로 접근하면 더 위험합니다만 이를 통제할 장치조차 제대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지난달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또 자본시장의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서서히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시도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암시하는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기도 했는데요. 단속하고 세금 물리겠다는 움직임은 있는데 정작 투자자 보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모든 투자자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이른바 은성수에 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관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무시 전략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널뛰고 있습니다. 20대 암호화폐 투자자 A씨도 2018년 폭락장의 계기가 됐던 이른바 박상기에 난 이후 그간 암호화폐를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왔던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이 좀 더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적절한 조치보다는 구두적인 발언으로서 시장에 충격을 줘가지고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건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내놓은 건 6월까지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원론적인 대책뿐입니다.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근법도 실명 인증 계좌와 연동을 통해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투자자는 분명히 있는데 투자자 보호 대책은 사실상 없고 단속과 과세만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 정도로 커졌고 규제 사각지대에서 갈수록 혼탁해진다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장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 암호화폐 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법을 만들든지 그런 거 엮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소비자 보호라든지 암호화폐 거래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고민은 깊습니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중앙은행과 법정화폐의 지위와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금융위가 가장 가까운 부처라고 언급은 했지만 아직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를 맡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정치권에선 여태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야 암호화폐 주 투자자인 2030 세대 눈치를 보며 부랴부랴 논의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이 여야가 코인 민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서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없으면서 정부가 세금만 걷어갈 생각이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시제도를 만들고 투명해서 이거를 좀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자라고 해야 설득력이 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또 특단적인 대책이 또 강구돼야 된다. 또한 국회에서도 함께 언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피자 2판을 사 먹는데 10,000개가 필요했던 비트코인은 지금은 한 개에 수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덩치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애초 사기를 목적으로 한 스캠 코인이나 허위 공시, 투기 자본의 가격 띄우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정치권이 공감대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가 도박과 다른 새로운 투자 수단이라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별도 기구까지 만들어가며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제도화 논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암호화폐 특성상 설계와 이 제조 부분에서 사실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그 애로점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지금은 판매와 유통 측면에서 지금 사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이나 화폐로 볼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 특정 국가가 생산, 담보하지 않는 암호화폐의 거래 시장에서 얼마나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탓입니다.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 될 거란 희망 역시 존재합니다. 가상세계에서는 우리 정말 세계적인 미래 산업이 나올 거다. 근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결국 우리가 그 코인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이 가상화폐를 미래 산업을 만드는 강력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우리가. 우선은 암호화폐의 제도화 논의가 성숙되기 전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부터 여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교한 논의 없이 2030 민심을 잡기 위한 말잔치로만 끝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은 가상현실이 일상이 된 2045년이 배경입니다.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사람들은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살면서 식사와 잠, 용변을 뺀 모든 걸 합니다. 특히 코인을 벌어 물건을 사면 현실 세계로 배달 오는 장면이 흥미로운데요. 2018년 당시엔 상상력이 풍부한 영화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이 미래의 경제와 기술의 발전 방향, 그리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코인 광풍에 뛰어든 청년과 서민들의 마음, 이 암호화폐가 던진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